45살 가정부, 딸의 생명을 위해 재벌 회장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3억 5천만 원, 매달 1천만 원. 조건은 단 하나. 내 마음을 속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 거래의 그림자 속 내 손을 잡아주는 건 15년 묵묵히 지켜온 김 기사. 돈과 계약, 그리고 금기된 사랑 사임. 과연 내 심장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한밤의 비밀, 숨겨진 욕망, 그리고 끝내 드러날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병원 앞 주차장에 서 있는 제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고 깜빡이는 응급실 네온 사인이 내 안의 공포와 맞물려 불안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 은지가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은 아직도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눈앞의 긴 복도와 하얀 벽만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잔잔하지만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급히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약 2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억 원의 숫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지의 손을 잡고 떨면서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마저도 제 안의 절망을 녹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평범한 엄마였는데 지금은 딸을 살릴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손을 제 손에 꼭 쥐면서 엄마, 너무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속삭일 때 저는 몸서리치듯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단호하게 닫혔습니다. 담보가 없다는 이유, 신용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45살 이혼녀, 가정부 경력 5년, 매달 월급 300만 원의 세상에서 누가 이런 저에게 2억 원을 빌려주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딸을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을 때 회장님의 존재감은 말 그대로 차가웠습니다. 어두운 가죽 소파에 앉아 계신 회장님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듯 고요했고 모든 감정을 숨긴 얼굴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단단하게 담은 입술, 냉정한 눈빛. 서늘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들어오게. 회의실의 공기는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돌 위를 걷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차가운 바닥의 촉감을 느끼며 소파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였고 그 손끝은 차갑게 빛나면서도 강한 의지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말이 떨어지자 제 안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3억 5천만 원 딸의 생명을 살리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에는 제 삶과 자존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선택권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조건은 아직 모르는 상태였지만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아프지만 순수하게 웃던 그 모습, 손을 꼭 쥐고 있는 작은 손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현실과 선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저를 관찰하며 제 선택을 기다리는 듯한 시선. 손끝의 긴장감, 의자 등받이에 닿는 어깨의 떨림, 입술이 말라붙는 느낌까지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은지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눈을 감고 그녀의 손을 상상하며 저는 모든 두려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회장님은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건을 듣겠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테이블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부드럽게 제 손에 닿는 순간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약서, 서류,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조건.
제 삶과 딸의 생명이 저 글자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 한켠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과의 첫 만남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선택. 차가운 손과 서늘한 시선 속에서도 저는 은지를 살리겠다는 강한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속에는 아직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감정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 회장님의 직원으로 15년간 일해온 따뜻한 남자. 그의 존재가 제 마음 한켠에서 묘하게 울림을 주고 있었지만 지금은 딸과 생명 앞에서 그 감정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발걸음, 가죽 소파에 남은 손끝의 온기, 그리고 서재문이 닫히며 느껴지는 긴장감. 모든 것이 현실적이고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의 생명이자 제 삶의 무게이자 동시에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가 될 씨앗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선택은 어렵지만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딸의 숨결과 눈빛이 저를 이끌고 있었고 그 무엇보다 강하게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차가운 손길, 회장실의 무거운 공기, 떨리는 손끝, 심장 속 박동기 모든 것이 제 마음을 각인시키며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회장님에게 건넨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딸 은지의 치료비는 확보되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책감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입금될 때마다 내 안의 감정은 기쁨과 동시에 불편함, 그리고 당혹감으로 뒤엉켰습니다. 첫 입금 통보 문자를 받았을 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금액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눈물이 터질 듯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는 질문이 울렸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몸을 담보로 한 선택이었지만 내가 실제로 감정을 담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의 냉정함이 나를 압도했고 현실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나를 조금씩 위로해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 회장님의 댁에서 15년째 일하시는 늘 무뚝뚝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그분. 그의 존재는 은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내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서류를 건네줄 때의 부드러운 손길, 잠깐 마주치는 눈빛만으로도 나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의 존재는 점점 더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그가 차려주는 따뜻한 음료의 향이 내 심장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점심시간, 계단을 오르내리며 우연히 마주칠 때에 살짝 스치는 손끝, 혹은 눈이 잠깐 마주칠 때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나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 한켠이 이미 그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나를 올감했습니다. 계약은 회장님과의 거래였고 딸을 살리기 위해 내 선택을 냉정하게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김 기사님에게 마음을 쓰는 것은 어쩌면 금지된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계약 관계를 지켜야 한다. 딸을 위해서라면 감정은 내려놓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잠들기 전 침대에서 눈을 감고 수없이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밤이 되면 회장님과의 거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냉정함이 더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의 시선과 말투, 그리고 차갑게 느껴지는 손길은 내 마음을 얼게 만들었고 동시에 김 기사님의 존재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마다 내 심장은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새벽, 혼자 서재를 바라보며 손끝을 문질렀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김 기사님이 내 마음을 흔드는 걸까? 나는 이미 계약 속에 묶여 있는데 그의 손길과 미소는 단순한 친절 이상이었습니다. 함께 물건을 나르거나 서류를 정리하며 가까이 있을 때
그의 체온이 내 손끝을 스치면 알 수 없는 설렘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 감정은 틀렸다. 딸의 생명이 먼저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내 하루에서 점점 더 큰 존재가 되었고 내가 회장님의 거래와 딸 치료로 피폐해진 감정들을 잠시나마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단정하지만 부드러웠고 말없이 있어도 안정감을 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옆에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조금씩 녹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병원에서 잠든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안도감이 피어오르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나는 돈과 계약을 위해 내 몸을 팔았다. 그런데 왜 김 기사님에게 끌리는 걸까? 감정의 혼란 속에서 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김 기사님이 문 앞에서 잠깐 서성이다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 씨, 오늘 하루는 좀 괜찮으신가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말투는 간단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손가락이 서로 엉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김 기사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그의 존재가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계약과 딸 치료, 회장님의 요구.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매달 입금되는 1천만 원, 딸의 치료, 회장님의 차가움, 김 기사님의 온기. 이 모든 것이 뒤엉켜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현실과 감정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마음속으로는 죄책감과 감사, 혼란과 안도,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끼며 지냈습니다. 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래는 성공했지만 내 마음속 작은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을 향한 은밀한 관심과 계약과 돈 앞에서의 냉정한 선택 사이에서 나는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밤과 감정의 경랑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후 몇 주가 지나면서 내 일상은 여전히 회장님과의 냉정한 거래 속에 묶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조금씩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 그는 언제나 말없이 일을 처리하면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확했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작은 온기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의식하지 못한 채 그의 손을 바라보고 그의 눈빛이 잠깐 스쳐갈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금지된 감정이야. 딸을 살리기 위해선 냉정해야 해. 점심시간이 되면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층을 오르내리며 짧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찌릿하게 떨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치지만 나는 그의 존재가 내 하루를 채우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설렘이 내 마음속 작은 불씨를 점점 크게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습니다. 계약과 딸 치료, 그리고 회장님의 요구는 내 마음을 가두는 벽처럼 높았습니다. 김 기사님에게 마음을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은 친절, 잠깐 스치는 손길, 내 이름을 부를 때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살짝 미소를 띠는 눈빛은 나를 자꾸 흔들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무렵, 내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 기사님이 다가와서 조용히 도움을 주었지만 그가 내 옆에 서 있는 순간 내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서류를 집어드는 동안 살짝 스친 손끝의 온기, 따뜻한 체온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숨을 고르며 눈을 내리깔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이미 계약 속에 묶여 있는데 하지만 그의 존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나는 김 기사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의 냉정한 시선과 차가운 손길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안심시키는 사람은 그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내 하루의 작은 위안이 되었고 동시에 혼란스러운 감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그의 얼굴과 손길을 떠올리며 혼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심장이 요동치는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마음속 깊이 박혀 떠나지 않는 꿈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계약과 딸 치료라는 의무가 나를 억누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그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 기사님이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 씨, 오늘 하루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을 서로 엉켜잡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의 눈빛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김 기사님 앞에서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의 존재가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죄책감이 피어났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가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계약과 현실은 차갑지만 김 기사님의 온기와 배려는 나를 조금씩 녹였습니다. 내 마음은 서서히 그의 존재를 중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감정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 나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일기를 쓰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그에게 끌리는 걸까? 딸을 살리기 위해 이 선택을 한 건데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걸까? 이 손끝으로 펜을 감싸며 내 마음의 갈등이 글자마다 스며들었습니다. 계약과 현실, 딸과 돈, 그리고 감정 사이에서 나는 서서히 마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의 존재는 내 하루를 밝히는 작은 빛이 되었고 그의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계약과 딸 치료라는 의무는 변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금지된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내 하루 속에서 김 기사님의 존재가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매일 혼란과 설렘 속에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김 기사님과의 작은 순간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동시에 내 의지를 시험했습니다. 서서히 피어나는 감정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앞으로 나와 김 기사님 모두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약과 딸 치료가 안정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안도감이 조금씩 찾아왔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동시에 회장님과의 거래 관계가 나를 더욱 올감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서재와 집안을 정리하면서도 내 머릿속은 김 기사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 시선, 목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며들었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며 그의 눈을 우연히 마주치면 내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은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계약 속에 묶여 있고 딸의 치료와 생명은 여전히 나의 책임이었습니다.
내 마음속 작은 설렘은 현실 앞에서 죄책감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내 하루를 밝히는 동시에 내 마음속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그가 다가오면 손끝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내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질책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나는 이미 회장님과의 거래로 딸을 살렸고 내 몸을 바쳤는데 이제 내 마음을 따라가도 되는 걸까의 손끝이 떨리고 눈을 내리깔며 숨을 고를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 죄책감과 설렘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내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과 말투, 그리고 차가운 손길은 내 마음속 불안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계약 속에서 느껴지는 냉정함과 무게감은 김 기사님과의 순간적인 친밀감과 대비되며 내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딸을 위해 냉정해야 한다는 현실, 다른 한쪽에서는 내 마음이 이미 김 기사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점점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느꼈습니다. 하루는 서재에서 회장님의 지시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 기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서류를 내게 건네주는 순간 그의 손끝이 내 손과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내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손끝에 남은 온기는 내 감정을 끝내 억누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나는 이미 계약 속에 묶여 있는데.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나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기사님과 함께 있는 순간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안정감을 주는 그의 존재, 눈빛만으로도 느껴지는 진심, 손끝의 부드러운 온기.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내 마음속 갈등은 폭발할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계약과 돈, 딸의 생명, 그리고 내 마음. 이 모든 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손끝으로 이불을 꼭 잡으며 나는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몸서리를 쳤습니다. 김 기사님에게 끌리는 마음, 하지만 회장님과의 계약은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싶지만 동시에 현실과 책임 때문에 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빛 속에서 내 마음속 혼란과 긴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숨을 고르려 해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김 기사님과의 작은 접촉조차 내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나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계약과 현실, 그리고 감정의 갈등은 나를 점점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장님의 요구를 처리하고 딸의 치료를 신경 쓰며 동시에 내 마음을 숨기려 애쓰는 것은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기사님과 함께하는 순간 내 마음은 잠시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손끝, 시선,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가끔 미소를 띤 눈빛이 내 마음을 녹였고 나는 그 순간만큼은 혼란 속에서도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계약은 여전히 나를 올감했고 딸의 생명은 내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에게 마음을 쓰는 것은 금지된 감정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그 금지된 마음이 나를 더욱 흔들었습니다. 계약과 감정 사이에서 나는 매일 내적 폭풍 속을 살아야 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김 기사님을 향한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고, 이제는 내 삶의 일부처럼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과 책임, 딸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내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밤 내적 갈등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감정과 현실, 죄책감과 설렘, 계약과 사랑 사이에서 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렸고
동시에 그 혼란 속에서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김 기사님과의 관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의 존재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계약이 이어지고 딸 은지의 치료도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을 향한 내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은밀히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타는 불길처럼 내 하루를 장악했고 동시에 나를 괴롭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도 나는 그를 생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순간,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 서류를 건네받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었습니다. 손끝이 스치면 내 몸은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과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딸을 살리기 위해 몸을 바쳤고 계약 속에 묶여 있는데 왜 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어느 날 저녁, 나는 회장님의 지시로 서재에서 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불빛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창밖에 달빛이 서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 그와 나만 있는 순간. 김 기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서류를 내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손과 스친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렸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소연 씨. 오늘 하루는 괜찮으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내 귀를 스쳤습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내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뛰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죄책감, 설렘, 긴장, 혼란. 나는 내 마음이 통제 불능 상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혼자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딸을 살리기 위해 몸을 바쳤는데 마음은 왜 금지된 감정으로 향하고 있는 거지?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으며 눈물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김 기사님을 향한 마음을 억누르려 해도 이미 내 마음은 그의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나는 점점 지쳐갔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정의 폭발은 피할 수 없는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회장님의 거래와 명령을 처리하며 서재를 나섰을 때 김 기사님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말없이 눈을 마주쳤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끝이 스치며 전해진 체온, 그의 향기, 그리고 묵직하게 내려앉는 시선.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리며 나는 눈을 떨구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회장님과의 냉정한 계약 속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지만 김 기사님과의 짧은 접촉만으로도 내 마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서재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을 위해 선택한 거래, 몸으로 한 계약,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오른 감정.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요동쳤으며 눈물은 흐르면서도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김 기사님과 나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나는 손을 꼭 잡고 싶은 충동과 동시에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절망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걸까? 딸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거래와 내 마음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속으로 수없이 질문하며 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내 마음은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흔들렸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밤과 감정의 경랑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나는 깨달았습니다. 김 기사님이 내 마음속 중심이 되었고 그 존재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느껴진 혼란과 설렘, 그리고 죄책감은 내 마음속에서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숨을 고르려 해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김 기사님과의 순간적인 친밀감은 내 감정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고 나는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내 감정은 폭발했고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과 딸 치료라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김 기사님. 나는 앞으로 다가올 선택과 감정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고 동시에 내 안의 감정의 힘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내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러움과 죄책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폭풍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과 딸 치료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김 기사님을 향한 감정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빛, 손끝의 온기, 그리고 미묘한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도 그의 존재는 점점 더 명확하게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냉정함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과의 거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딸 은지의 치료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숨기고 억누르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김 기사님에게 향하는 내 마음은 단순한 동경이나 설렘이 아니라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어쩐지 마음속 깊은 곳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솔직해져야겠다.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숨기지 말자. 점심시간, 우연히 계단에서 김 기사님과 마주쳤습니다. 잠깐 시선이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끝을 의식하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부드러움과 배려가 있었고 그것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가 있다. 그날 오후 서재에서 함께 서류를 정리할 때 그의 손끝이 내 손을 스쳤습니다. 이전에는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며 몸이 얼어붙었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떨림과 설렘은 여전히 있었지만 동시에 안정감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의 온기를 느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그의 작은 친절, 잠깐 스치는 손길, 그리고 미묘하게 내 마음을 읽는 듯한 눈빛. 모든 것이 나를 설레게 하면서 동시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과 현실이라는 무게 속에서도 내 진심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는 김 기사님을 향한 감정을 정리하며 서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바람의 창문 틈이 살짝 흔들리며 서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나는 마음속 혼란과 설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는 그 떨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솔직해지겠다. 내 마음을, 내 진심을 인정하겠다 속으로 되뇌이며 나는 김 기사님과 함께할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서류를 나르며 잠깐 스치던 손끝, 계단에서 마주칠 때의 눈빛, 그리고 일상 속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되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워 손끝으로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느끼며 동시에 죄책감과 설렘이 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김 기사님에게 향하는 마음이 이제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김 기사님과 다시 마주했을 때 나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숨을 고르고 눈을 마주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숨지 않겠다. 내 마음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겠다. 그 순간 그의 미소와 따뜻한 시선이 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스쳤을 때 느껴지는 체온, 눈빛 속에 담긴 부드러운 배려, 그리고 말없이 다가오는 그의 존재.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나는 내 감정을 솔직히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계약과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 속에서도 내 마음의 진심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 기사님을 향한 감정은 단순한 설렘이 아닌 삶의 일부였고 이제 그것을 인정할 때가 왔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설렘과 진심을 느끼며 나는 비로소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무게와 책임 속에서도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김 기사님과 함께하는 순간마다 느껴지는 설렘과 안정감은 내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임을.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감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계약과 딸 은지의 치료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내 마음속 불확실함과 혼란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과 내가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확인한 순간 내 안의 긴장과 죄책감은 놀랍도록 부드럽게 풀려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넘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나는 김 기사님과 함께 있는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부엌에서 그는 내 곁에 조용히 서 있었고 작은 미소를 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혼란이 아닌 안정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연 씨, 오늘 아침은 괜찮으세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나는 손을 살짝 그의 팔에 올려놓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만으로도 내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계약과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 속에서도 이 순간만큼은 나의 진심과 감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 은지의 치료가 점차 안정되면서 나에게 남은 걱정은 이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계약으로 묶인 현실 속에서 나를 지탱해 주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마음속 작은 불씨처럼 피어오른 사랑이 나를 채웠습니다. 김 기사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은밀한 순간이나 짧은 스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빛, 손끝, 그리고 함께하는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김 기사님과 함께 서류를 정리하며 문득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마주친 눈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는 떨리고 숨을 고르기 바빴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내 마음속 긴장을 녹였고 나는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기사님, 저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제 마음 진심이에요.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과 안정감, 그리고 서로 마주한 눈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이 안전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했습니다. 계약과 현실 속에서 억눌렸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 함께 걸으며 계단을 오르는 순간, 서류를 나르며 스치는 손끝과 시선, 그리고 조용한 미소. 모든 것이 우리 사이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었고 내 마음은 그 속에서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딸 은지의 치료가 안정화되면서 나는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은지의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웃을 때
김 기사님이 살짝 다가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순간 나는 인간적인 온기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정과 현실, 책임과 사랑 사이에서 길고 험난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 나는 내 마음과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회장님과의 거래와 요구를 처리한 후 나는 김 기사님과 함께 댁 위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은은하게 불어오며 달빛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결 위에 비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깊이 느꼈습니다. 내 마음속 모든 불안과 혼란, 죄책감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안정감과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삶이었지만 이제 내 선택은 진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 기사님과 함께하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사랑과 안정감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그 진심을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마침내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숨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마주하고 느끼는 순간 진정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계약과 현실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과 진심은 결국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김 기사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순간마다 나는 그 진심과 온기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눈빛으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순간, 숨죽였던 감정이 온전히 해방되는 순간, 나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계약과 현실, 딸의 치료라는 어려움을 지나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딸 은지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김 기사님과의 관계, 딸의 건강, 내 마음속 진심. 모든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온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마음과 감정으로 연결된 삶이 되었고 나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김 기사님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심장 구독과 엄지손가락을 위로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금기 사연과 황혼연의 실화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